여러분, 트로이 목마 크레인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진짜 세상은 자국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항만에 있는 크레인들 있죠. 이 컨테이너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크레인 말입니다. 그 크레인에 이게 뭐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그 물동량을 집계한다든가, 아니면 주변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일이 터지면서 말입니다. 전 세계가 야, 이 크레인이 뭐야 도대체? 이거 트로이 목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트로이 목마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목마 안에 자국 군대를 집어넣어서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시장 분위기는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이 트로이 목마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어떤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가 트로이를 지금 장악하는 걸 말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야, 이거 심각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항만에 크레인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항만아 크레인 괜찮아. 여러분 보세요. 국내 항만에 중국 크레인 비중이 엄청나죠. 54.6%나 됩니다. 54.6%. 장난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체 크레인 중에 478개 54.6%가 중국산, 국내산은 389개 44.4%가 국내산, 일본산도 8개 0.9%고요. 미국산은 1개 0.1%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뭐 잠재적인 어떤 위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국산 크레인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크레인 한번 보세요. 크레인이 설치된 곳입니다. 크레인이 중국산 크레인 현황입니다. 중국산. 인천항에 91개입니다. 평택 당진항에 22개예요. 포항항에 7개입니다. 울산항에 15개입니다. 부산항에는요 327개입니다. 이 광양항에도 16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항만에 말입니다, 그 중국산 크레인 안에 첨단 장치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순식간에 이 항만들은 중국에 장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국가도 위험을 느낀 거예요. 이제 인천항만공사가 실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국산 크레인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대 점수를 줘서 국산 업체가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2단계에서 5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설치할 항만 크레인 전량 국내 업체에서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는 말입니다, 국산 크레인을 도입한다는 취지의 문구 이거 없었거든요. 이제는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대로 가면 진짜 작살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중국산 크레인에 대한 지금 조사가 들어갔다고 해요. 뭐 지금 인천항에 91개, 평택 당진항에 22개, 포항항에 7개, 울산항에 15개, 부산항에 327개, 광양항에 16개.
여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전수조사인데 전수. 예. 그러면 결과가 올 하반기쯤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쯤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충격적인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 발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이게 말입니다. 시장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어떤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스파이크레인이라고 하잖아요. 스파이크레인. 그죠? 스파이크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트로이 문막처럼 갖다 놓고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두렵기까지 하죠. 물론 이것 때문에 무역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무역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정부가 미리미리 단도리를 한다면 저는 강한 그런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크레인 시장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2022년에 372억 달러의 규모의 크레인 시장이라면 2027년 앞으로 5년 후에는요. 지금 522억 7천만 달러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자유진영연대 입장에서는 중국산 크레인을 쓰기가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모든 항만이 첨단 장치에 의해서 이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진영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더 잘해서 말입니다.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도면 말입니다. 스마트 크레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스마트 크레인을 설치를 해서 전 세계 시장에 중국이 이렇게 스파이 크레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썼을 때 오명인지 뭔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저는 강하게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도 저는 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산 크레인 철거해낸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자유진영연대와 어떻게 연대를 강화해 가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이 시장 전체의 어떤 활력이라고 할까요?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참 항만 전체를 중국산 크레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고 알았는데요. 이게 54.6%니까 우리나라 해안선은 중국이 장악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서해안의 많은 부분, 동해안의 많은 부분이 중국산 크레인이 감싸고 있으니 이것은 말입니다. 중국 간첩이 스파이 크레인이라는 게 그 말이잖아요. 간첩 크레인이라는 건데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설치된다는 자체도 참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사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요. 기왕이면 크레인의 어떤 경쟁력까지 길러서 전 세계에다 크레인을 수출하는 또 수출 대한민국의 어떤 한 장으로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재가 실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정부가 그렇게 단단히 준비만 한다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